네,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주식 관련된 책을 읽거나 뭐 관련된 글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라. 네,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손실을 줄이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니스트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주제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고 손실 리스크,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랑도 좀 맞닿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관점으로 어니스트님께 질문을 했고 또 이어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네,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단순하게 쉽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목표 수익은 최소한 5%에서 10% 아니면 한 20% 잡으시고요. 손절은 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선에서 끊어주세요. 이런 조금 정형화된 답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홀짝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기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손실 누적이 계속 되니까는 실제로 깠을 때 네. 결과가 좋지도 않고. 방금 딱 저는 버디님 말씀에서 바로 팁을 얻었어요. 표현의 팁. 홀짝 네. 게임이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홀짝 게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네, 이제 잘 맞추냐 막 이런 게임이 네. 되는 거죠. 근데 그 홀짝 게임이 아이러니하게도 딱 5번 이기고 5번 지면은 본전이 돼야 되는데 본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네. 일단 네. 왜 본전이 안 되는지는 좀 그냥 넘어가고, 일단은 안 될 것 네. 같으니까 네. 이것까지 궁금하진 않겠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네, 10% 내고 마이너스 5%면 수치상으로는 5번 이기고 5번 지면은 본전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0% 내는 확률보다 5% 가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손실을 더 많이 보게 되겠죠. 빈도적으로. 네. 그리고 네. 10%까지 찍었을 때 또 팔 수 있느냐 못 파느냐, 더 기다리게 되느냐, 막 이런 또 심리적인 부분과 뭐 상황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면 10%를 찍더라도 손실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네, 쿨한 답변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아마 저희 채널 보는 분들은 이 정도는 해보고 보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안 해봐도 그래 나 저렇게는 안 하겠다 생각하지 않을까 네. 싶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올바른 네. 관점에서, 건전한 관점에서 네. 그 도대체 그 기대 수익, 목표 수익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를 바라봐야 되며 손실 라인 같은 건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 이제 어니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손절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막 고점에서 사서 아래까지 막 보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 폭은 키우고 이익 날 때는 또 보면은 또 익절하는 것도 이제 몇 번 매매에서 보여주셨고,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홀짝 게임인데 더 불리한 홀짝 게임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니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최대한 단순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수익, 목표 수익, 기대 수익 다 같은 말이죠. 수익은 이거 싫어요 바뀔 수도 있는 소리인데 최대한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시작해서 점점 점진적으로 점차 높여보세요. 이거거든요. 가깝게 시작이라는 건 일단 조금이라도 내고 그 내는 네. 폭을 좀 키워보세요, 이 얘기겠죠? 네, 10% 수익 내는 것보다 1% 수익 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운데 그 성공과 그 매도의 경험을 좀 익숙해지면서 그러면서 키워가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심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이 정도 목표 가면은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숨겨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 10%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이제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얘기겠죠? 뭐 가치 투자 막 이런 거 하는 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웃긴 게 트레이딩도 네. 가치 투자 관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가치를 보고, 저희가 이제 가치라는 주제로도 얘기를 했었고, 얘기를 하다가 네, 제가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목 분석에서 그 종목의 목표 수익, 손절 라인, 이 종목적 관점이 아니라 나라는 관점으로
좀 관점을 변화시킬게요. 이 종목이 만약에 FM 분석으로 갔었을 때 이 종목의 목표, 기대 수익은 만약에 플러스 2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론대로, 원론대로 했었을 때 한 마이너스 7%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미 마이너스 7% 플러스 20%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종목을 고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이 플러스 20, 마이너스 7%이 숫자들이 바뀌겠죠. 자, 저희가 좀 얘기를 네. 풀어나가려면은 지금 이거는 좀 이 나라는 부분까지 오는 거는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네. 일단 이 얘기를 좀 해야 감이 올 것 같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런 분도 있을 테니까. 네. 네, 이걸 이 사이즈로 어떻게 견적을 낸다는 거지? 저거부터 모르겠는데 뭘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실사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뭐 큐캐피탈 이것도 괜찮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띄워놓은 건데. 네.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으로 갈 것 같은 기운이 듭니다. 네. 이쪽 파트를 이야기를 할게요. 이쪽 파트에서 답변 먼저 드리고 갈게요. 원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원론이나 어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매매 기법, 기타 이론들마다 다릅니다. 이거 사이즈 재는 거는 일단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일단 뭐 딱 하나의 정해진 정답은 없다. 이렇게 한번 깔고 갈게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저희는 궁금한 거는 어니님의 관점과 어니님이 생각하는 바. 뭐 그런 저는 거 있죠? 저는 이 수치를 되게 포괄적으로 잡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다시 수치 재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는 건 저는 이 사이즈 흔히 왁구 짠다고 하죠. 왁구 자체는 그냥 구간 나누기에서 구간으로만 봅니다. 저항대가 있는 위치와 지지대가 있는 위치 이걸로만 보고 현재가의 위치 이걸로만 봐요. 그럼 예를 들면은 네. 이해하기 쉽게 오늘 여기 이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고 쳐볼게요. 이게 공략이 이때 제대로 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네. 만약에 이때 공략을 했다면 네. 이제 요 구간 여기쯤에서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 아래쯤에서 뚫기 전에. 네.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건가요? 이게 맞아요. 이익은 여기고 손실은 네. 여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이게 기대 수익이고요. 네. 이게 리스크가 되겠죠. 감내하고 있는 리스크가 되겠죠. 근데 이거 감내하고 할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거고 누가 봐도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좀 약간 비효율적으로. 이상하면 안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문제인가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굳이 이 리스크를 다 감내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인위적으로 커트라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걸 네. 커트라인을 정한다는 게 뭐 예를 네. 들면 여기가 몇 프로야 이거 한 10% 정도 될까요? 네. 10% 정도인데 네. 그러면 10% 조금 넘죠. 네, 12%? 네. 뭐 한 10% 정도 되면은 잘라내야지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정의도 인위적인 된다는 커트라인을 기대 수익보다 작은 수치로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을 인위적으로 정해서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냐의 질문이면은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 근데 있다라는 어니님은 것도 알고 그거를 있어요.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 방법을 안 쓰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왜 안 써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안 쓰겠죠 아마도. 일단 네. 제가 구현하면은 여기에 한 10% 정도는 그냥 자연스러운 파동에서 그냥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잘라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좀 자연스럽지 않은 좀 뭔가 걸리적거리는 좀 뭔가 의미 있는 때를 그나마 좀 여기는 이제 가장 의미 있는 데고 보통 네, 좀 맞아요. 이런 데를 보고서 이제 잘라낸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맞아요. 이 커팅선 커트라인을 제가 정한다기보다도 그래도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가능성 확률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겠죠. 거기 뚫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위험해지는 그런 네. 구간. 네. 네, 그런 게 세부적으로 있을 때 그 숫자가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에서 기대 수익치가 더 클 때 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데서나 그냥 들어가면서 기대 수익에 맞춰서 커트라인 긋고서 매매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가 좋기 힘들겠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별개로 이 종목에 특정 뭐 악재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 수급적으로 좀 되게 안 좋은 변화가 좀 온다던가 그럴 때는 좀 더 빨리 끊어내고 뭐 좀 더 길게 보고 뭐 그런
가변적인 그런 게 또 있지 않나요? 그런 거는 영향이 그쵸. 안 미치나요? 아니요, 그런 것도 존재하죠. 근데 그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보다도 그 부분은 다 주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주관적 해석이 그러니까 뭔가 좀 정해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행위 조치를 취할 때 손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의 정확한 구체적인 숫자, 비중, 이 경중이란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의 부담 아니면 그 사람이 해석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치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적 수치로 통일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다 다를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엔 그런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 모이는 게 자기 스타일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해주고 싶지만 정해주기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투자의 대가들, 트레이딩의 대가들 막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네.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손실은 최소화해라. 격언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말은 요 상황에는 적용시킬 수 없는 건가요?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대로 해석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거에 따라서 논쟁의 여지가 되게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어 없어라고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자리야 없는 자리야라고 하게 되면 애매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데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론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없거든요. 리스크 이만큼이고 기대 수익 이만큼이면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니까. 네, 이거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잠깐만요. 이거는 여기 지나서 여기 구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한 요 정도로 보이잖아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네, 땡겨볼까요? 땡겨본다고 하더라도 저까지 가는 거 말고 여기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자리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 고점 여기를 보던 아니면 전고점 부근을 보던 그래도 어쨌든 그 밑에 지지선보다는 더 기대할 수 있는 네. 부분이 크니까. 네, 그냥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자리적으로 그냥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을 만한 자리. 물론 부수적으로 악재가 없고 재무적인 부분이나 기타 기본적인 분석이 뒷받침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리인 거고 여기서 그나마 굳이 논란거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감정 요인 또는 시간이죠. 이거 여기서 그래 사놓고서 얼마나 걸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왈가왈부가 가능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거 뭐 빠르게 올랐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옆으로 끝없이 횡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시간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이 부분도 근데 배제하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자리를 골라야겠죠. 자리만 놓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란 말은 좋은 자리 고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해라 라는 얘기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네. 네가 그럴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골라라.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주식을 하는 모든 방법론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상황도 따져보는 건데 아니 이렇게 보면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네. 말하면 이것만 잘 지켜서 하면 네. 주식이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 보여요. 보기에. 근데 이제 감정만 잘 컨트롤한다면 제가 그래서 좋은 자리의 단점을 딱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좋은 자리의 단점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화랑기 시장 좋을 때 있잖아요. 네네. 정말 너도 나도 수익 되게 쉽게 잘 낼 때 그때는 좋은 자리가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시장이 위에 층에 가 있으니까 이미 애들이 다. 네 리스키한 자리가 나오죠. 그럼 그때는 좀 쉬는 게 답이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나는 좋은 자리에서만 매수할 거야 이 원칙이 확고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그 원칙이 딱 볼 때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돈도 벌 것 같은데 왜 언니님도 그걸 그렇게만 안 하고 왜 주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원론이 나쁘다기보다도 가장 큰 맹점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조바심.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저 좋은 자리만 골라서 매매하기에는 너무 지루해요. 그럼 좀 약간 좀 재밌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와 그런 욕심을 채우고 싶은 더 많은 거를 얻어내고 싶은 그런 결국엔 그 욕심인가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욕심이 아니라 재미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섞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무조건 좋은 자리만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타자마다 각자의 스트라이크 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좁은 거죠.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자리만을 고집을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더 느슨한 편이에요. 왜냐? 그냥 조금 약간 볼에 가까운 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칠 수 있으니까. 뭐 파울로 끊어내든 뭐라든 죽지 네. 않을 자신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거 쳐서 내가 무조건 아웃당할 거다 그러면 안 치죠. 근데 이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매매할 수 있는 스타일이 다양화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건데 그래야지 더 막 변화하는 시장에서 그냥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조금 내리면 네.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라라는 그 격언에 되게 심취하지 않아도 괜찮네요. 약간 좀 나는 좀 느슨하게 할 거야, 나도 원희님처럼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네. 그 말을 그냥 좀 무시해도 되는 말이네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항상 의식해야 되는 말이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 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각자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일 거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좀 얘기의 방향이 이렇게 왔는데 사실상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격언에 따라서 네, 이쯤에서 이제 뭐 대충 샀다고 쳐볼게요. 네, 여기를 보고. 네,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팔았었어도 됐는데 안 팔은 거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네, 이제 가다 보니까 여기를 건드려 버렸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꼬꾸라질 것인가, 다시 반등할 것인가. 근데 그 격언에 이제 따른 거죠. 나는 손실을 최소화하겠어. 여기서 더 키우지 않겠어. 팔았어요. 네. 손절을 했어요. 네, 근데 간 거야, 다음날. 다음날 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많을걸요? 네, 이게 과연 이 격언이 도대체 이렇게 해석할 문제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심이 들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당한 분들도 많을 텐데, 그리고 그동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뭐 원론적인 부분 그런 거를 떠나서 그 말은 조금은 더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인문학적으로 투자를 인문학적 해석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 명언 같은 거죠.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그거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서 자기만의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 기준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이고 생존법이겠죠. 다른 말은. 그 말에 대한 해석을 제가 뭐 감히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격언은 이제 괜히 격언이 아닐 테니 우리가 그 말을 무시할 것까지는 없지만, 네. 제가 이제 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네, 얘기하다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뭐 이런 상황들, 이거 네. 자체를 이제 그 격언에 완전 1대1로 대입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맞아요. 이건 이제 지가 잘못한 거지, 그냥. 네. 지가 잘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냥 그 네. 격언과 무관하게. 네, 네. 시도는 좋았으나, 너무, 네. 뭐랄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냥. 네. 명언 격언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나 지식만큼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자면, 너무 그 뭔가 이제 이론과 격언 이런 것들의 표면적인 것에 집착해서 네, 전체를 보는 거를 놓치는 미스를 하지 말아라. 좋습니다. 네, 그것은 오히려 이제 차라리 그 격언을 모르는 것만 못한 거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 확실한 거는 이쪽 부분은 버디님이 저보다 정리를 훨씬 더 명쾌하게 잘 해주십니다. 네, 뭐 정리는 제가 뭐. 이쪽 영역은 제가 진짜 정리를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저도 정리를 하려면은 이제 고수의 그 경험과 생각을 이제 들으면서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원희님이 필요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좀 짧게 요즘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아래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그리고 저희 영상 설명란에 저희 또 도움되는 얘기들, 저희 카페 주소 같은 것들 적어놨으니까 참고 같이 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